네. 자, 이 시간은 여러분 476페이지에 별이식품으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7회 모의고사 실무수행 같이 천천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이식품은 건강식품 도소매하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건강식품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자, 별이식품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문제군요. 별이식품은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정정 요구를 받았으며 세무서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했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을 수행하시오. 자, 회사 등록 메뉴 가시면 되죠. 그래서 주소는 가좌로 16- 맞고요. 여기 업태를 바꾸었다 그랬으니까 소매업을 도소매업으로 수정하시고 종목은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국세환급금 계좌를 입력합니다. 은행은 하나은행, 지점은 서대문 지점, 계좌번호는 204-24-0648-1007이네요. 그 외에 혹시 이메일 주소 바뀌었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업태와 국세환급금 계좌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입력 수정.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잘 고쳐놔야 맨 마지막 문제를 제대로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하셔가지고 요 차액이 0이 나오도록 맞추면 됩니다. 자, 유동자산 276-458-000. 네, 유동자산은 볼 것 없고 맞았고, 비유동자산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비유동자산은 여기 장기대여금부터니까 거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장기대여금 고쳐야 되겠네요.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차량 운반구가 208이니까 요 밑에다가 209라고 입력하시고 1,500만원 입력해주면 됩니다. 비품은 어떻게 되나요? 800에 420만원 맞아. 그러면 이제 비유동 자산은 맞았나요? 비유동 자산 133800. 3천만원이 아직도 안 맞았는데. 임차 보증금이 누락됐나요? 네, 여기다 밑에 임차 보증금 추가합시다. 임차 보증금 3천만원. 자, 입력했더니 이제 여기 차액이 0 나왔어요. 그러면 부채 자본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와 부채 자본 총계 일치하고요. 여기 차익이 0 나왔으므로
예, 임차보증금 누락된 거 3천만 원 입력함으로써 재무상태표 전기분 거 고쳐놨어요. 이걸 잘 고쳐놓으셔야 맨 뒤에 문제 맞출 때 정답을 맞출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배송 전문업체인 서울 퀵서비스에 판매 상품의 배송을 의뢰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판매 상품의 배송을 의뢰했어요. 그러면 요 2만원을 뭘로 처리하면 적절할까요? 예, 운반비 맞습니다.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작성하면 더 빠르겠죠? 7월 15일로 일반 전표 날짜 바꾸세요. 7월 15일 출금 운반비 800번대 824 2만원 이렇게 하면 되죠. 다음 페이지 2번을 보면은 어음입니다. 7월 25일이고요. 주식회사 주미식품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 할인하고 할인료 23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음 현황에 반영하라. 대변은 받으러음인 거고 차변의 할인료를 여러분이 뭘로 처리할 것인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수령했으니까 할인료를 뺀 나머지는 차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받으러음이에요. 자, 7월 25일 어음 할인거래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의 날짜를 7월 25일로 해주시고요. 어음 할인거래는 대변이 받으러음이에요. 대변 110번. 거래처 주미식품이죠. 어음은 1100짜리입니다. 자, 차변의 할인료를 먼저 처리해 보겠는데요. 할인료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정민아님 할인료는 개념 과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게 떠오르면 돼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936번입니다. 23만원 입력하시고 차변에 나머지가 이제 현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101번 현금. 나머지는 밑에 빨간 글씨 10770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분계가. 그래서 받으러음만 여러분 대변에 저 거래처 주미식품 167번 코드 걸어주시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나 현금은 거래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받으러음 줄 클릭하고 F3 눌러서 평가 문제 2번 해야죠. 수행 문제 2번. 자, 할인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해서 찾아요. 보이죠? 선택. 그리고 엔터하면 요 할인 기관으로 커서가 내려올 거예요. 내려왔죠? 더블 클릭해서 은행을 지정해 줍니다.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이었죠? 하나은행 확인. 지점은 서대문 자동으로 입력됐습니다. 엔터하면 할인율로 갈 텐데요. 할인율은 생략합니다. 비워두시면 돼요. 네, 어음거래 중에 할인거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배서 양도가 나올 수도 있고 어음이 또 만기가 되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은
어떤 문제냐? 기타 일반 거래라고 했네요. 건강보험료 보이고요. 7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 기한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거래자료 입력해라 이랬습니다. 자,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는 분계죠. 자, 8월 10일 날짜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면 돼요. 자, 8월 10일로 날짜 바꿔주시고 대변 4번이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은행은 코드를 국민은행으로 코드 걸어주세요. 국민은행에 코드가 2개 있으니까 조심하여 국민은행 보통으로 해야 돼요. 금액은 12만 8천 원이 됩니다. 자, 회사 부담분 차변에 복리후생비 처리한다고 알려줬죠? 811번 복리후생비 해주셔야 되고요. 12만 8천 원의 절반은 6만 4천 원이네요. 자, 그러면 최세훈님, 그 원천 징수한 것은 개정 과목 뭘로 하면 될까요? 네? 예, 예수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부채 감소하시는 거예요. 6만 4천 원.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뭔가요? 통장 4번. 자, 자료 설명을 보면 7월분 삼성카드 이용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네, 보통예금 개정 과목 하나 나왔고, 여러분 카드 이용대금은 개정 과목 뭔지 아시죠? 예, 미지급금. 그래서 미지급금 부채 감소, 보통예금 자산 감소, 그런 거래예요. 자, 여기 날짜는 여기에 있습니다. 8월 17일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8월 17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에 미지급금 부채 감소니까 미지급금이 차변에 오죠. 카드사는 삼성카드, 코드에다가 삼성카드. 어휴, 삼성카드가 2개네. 096으로 시작된. 어? 아, 4123이군요. 네, 4123으로 시작되는 걸로 잘 골라주시고 1578500 대변이 103번입니다. 보통예금이고 국민은행입니다. 카드가, 거래처가. 국민은행도 당좌가 있고 보통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15785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인 거래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유무형 자산의 구입이다. 자료 설명.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고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인해 해당 자산의 내용 연수가 연장되고 자산의 가치가 증가했어요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이 말이에요. 거래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데 자산으로 처리하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을 자산으로 처리할 때 개정 과목 아시죠? 뭐죠? 네, 소프트웨어. 자, 이게 만약에 거래명세서에 세액이 있으면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 줘야 돼요. 근데 세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세액이 없으니까. 자, 일반 전표 8월 22일로 고치시고, 차변의 소프트웨어 240번, 금액은 350만원, 대금은 다음 달 말에,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거래처 넣어줘야 돼요. 거래명세서의 거래처가 동우소프트입니다. 동우로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350만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을 자산 처리할 때 개정 과목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갑니다. 별이식품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 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거래명세서가 있고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 9월 28일 날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 받기로 하였다. 보통예금으로 하면 안 되죠.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여기 보통예금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통예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받기로 했다. 외상매출금. 자, 그러면 9월 28일 날 계약금 얼마 받았는지를 조회를 해봐야 돼요. 자, 거래명세서의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세금기란서 발행 및 내역관리하는 거 수행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매입매출 전표 가기 전에 일반 전표에서 9월 28일을 입력해 봐야죠. 그랬더니 은진마트에서 선수금 82만 5천원 요거 복사해 와요. 아니면 메모해 두세요. 선수금 있었고요. 매입매출 전표 가서 날짜를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로 매입매출 전표 날짜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아시죠? 11번 과세매출. 품명은 홍삼음료. 수량은 150. 단가가 5만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명 은진마트예요.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비워두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 그대로 둔 다음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에다가 선수금 부채감소 선수금 아까 복사해왔던 거 아니면 메모해놓았던 숫자 여기다 입력하시고 또 네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에 108번 이거 보통예금이 아니에요. 보통예금 통장에 이체 받기로 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입니다. 7425 플러스 탭키 누르셔가지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은진마트 맞습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기란서 발행과 전송하러 가야 되죠. 10월 1일로 입력하시고 엔터 쳐서 체크한 다음에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누릅니다.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누릅니다. 아카데미 전자세금기란서 눌러주시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미전송 체크하시고 매출조회 눌러주시고 발행 확인하면 끝나요. 모두 닫아주면 됩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 한번 눌러서 여기에 전자발행 나타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꼭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내역관리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매입을 했잖아요.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 후 출장지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자, 출장할 때 숙박비는 여비교통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로 매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57번 유형을 선택해서 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가에게는 합계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 것 등을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거래 날짜 10월 7일 입력을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날짜는 10월 7일로 수정하시고 유형은 57번 물음표 단추 눌러서 카드사는 국민카드 맨 위에 있네요. 확인. 품명에는 숙박비라고 하시면 돼요. 공급가에게는 14만 3천 원을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는 거기 목포 호텔을 입력하는 거예요. 전자세금은 세금계산서 아니기 때문에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고 카드로 매입은 4번 분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미지급금 국민카드 맞죠? 국민카드에는 14만 3천 원을 우리가 앞으로 지급해야 돼요.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그런데 상품을 산 게 아니라 숙박비 지출한 거란 말이에요. 여비교통비로 이걸 고쳐야 됩니다. 812번 여비교통비로 상품을 수정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새로운 거는 아니죠. 자, 여비교통비로 상품을 고치는 것까지 마무리 잘 하시면 돼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매출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로 매출한 것은 다 11번이에요. 사무실에서 사용할 상품용 책상을 사용하던 사무용 책상을 은주유통에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매각 직전 사무용 책상의 장부 금액은 50만 원.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아서 비품에 대한 매각 처리 분계를 해줘야 돼요. 당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그냥 회계 처리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유형자산 처분 문제, 분계가 까다롭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자, 날짜 10월 10일로 고치세요. 날짜 10월 10일 고쳤으면 유형은 세금계산서 판매는 다 11번이에요. 매각도 11번. 세금계산서 매각은. 자, 품명은 사무용 책상이고요. 공급가액은 80만 원. 거래처는 은주유통에다가 팔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자입력. 분계는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혼합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3번.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비품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을 비품으로 고칩니다.
코드를 비품으로 고친 다음에 이 대변에 있는 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준 취득 원가로 금액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120만 원으로 고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줄로 내려왔으면 대변의 반대인 차변을 선택하시고 3번 차변. 요 비품 코드에다가 1을 더해서 213번. 그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70만 원을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금액과 감가상각 누계액은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정리할 내용은 뭐냐면 이 책상값 88만 원을 받았느냐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거기 보니까 책상값은 어떻게 했는지 세금 계산서를 보니까 외상으로 팔았어요. 그러면은 차변에 자산 잡아야 되는데 이게 상품이 아니니까 뭘로 잡아야 될까요? 미수금으로 잡아야죠. 그래서 미수금이다. 외상 매출금으로 하면 틀립니다. 120번 미수금. 책상값이 88만 원이에요.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야 되죠. 자, 엔터 하시면은 밑에 차액이 30만 원 양수로 표시되어 있으면 처분이익, 음수로 만약에 표시되어 있으면 처분 손실입니다. 양수니까 대변에 처분이익 잡아야죠. 수익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유형으로 검색해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914번 30만 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수정사항은 혹시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도 보시는데 그냥 가도 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따져보면은 30만 원이 맞는지 한번 따져보면은 120에 사가지고 감가상각을 70만 원을 감가상각 누계 했으니까 50만 원이 장부금액입니다. 요게 장부금액. 장부금액이 50만 원인데 얼마에 팔았냐면은 이게 처분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이. 그래서 80만 원에 처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분금액이 30만 원 많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30만 원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문제가 나오면 분계가 제일 복잡한 분계가 될 거예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것도 연습을 통해서 누락 없이 입력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연습해 두세요. 다음 문제로 가보면은요, 매입거래 문제가 나왔는데요. 매입인데 계산서지 않습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는 거죠. 계산서 매입은 무조건 53번이에요. 유형이 무조건 53번. 계산서 매입은. 자, 자료 설명을 보면 매출거래처에 지급할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계산서입니다. 대금은 당사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다. 자, 전복 세트. 이게 전복이라는 거예요. 전복이 미가공 수산물이기 때문에 면세 제화예요. 그래서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자, 10월 19일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날짜를요 10월 19일로 바꾸세요. 유형은 53번이에요. 면세. 계산서는 면세 53번. 품명에다가 전복 세트 수량 10개 단가 20만원. 거래처는 수협이 됩니다. 수협중앙에 전자세금
1번이죠. 전자계산서도 전자 입력해 주시고요. 대금은 어떻게 했느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자, 미지급금은 맞았어요. 그런데 수협중앙회가 아니라 국민카드가 돼야 됩니다. 거래처는 바꿔줘야 돼요. 국민카드 99601 바꾸시고, 상품을 산 게 아니라 이 전복 세트는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샀어요. 매출거래처에. 그러니까 판매관리비, 접대비 813번으로 처리해요. 접대비로 처리한다. 네, 분계도 까다롭고요. 카드로 했지만 미지급금으로 되었지만 여기가 지금 수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국민카드로 바꿔야 된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겠고, 이걸 상품으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접대비로 바꿔야 되고요. 또 하나 터무니없는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매출거래처 명절 선물이라고 돼 있네. 그럼 이제 접대비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성급하게 접대비는 불공이지 하고 요 유형을 갖다가 54번으로 딱 시작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54번이 되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세금 계산서에 한해서만 54번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계산서기 때문에 53번. 이 유형은요, 증빙을 먼저, 이게 증빙이 뭔가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에 시험 보신 분들, 이 문제에서 실수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공이 되려면은 먼저 증빙이 세금 계산서여야 된다라는 거 꼭 놓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증빙이 계산서다 그러면 뒤에가 꼭 3자로 끝나야 돼요. 매입 계산서면 53, 매출 계산서면 13. 아시겠죠? 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밑에서는 접대비로 하시면 됩니다. 유형에서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는 매출거래 문제네요. 네, 세금 계산서 매출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11번이에요. 매출은, 세금 계산서 매출은 내용이 뭐든 간에 11번으로 해야 돼요. 당사의 사무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당월 임대료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의 수익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써놨겠느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 하는 말은 뭐냐? 우리 회사는 임대사업을 업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예, 임대사업이 사업자 등록증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으로 봐라 이런 얘기예요. 영업의 수익으로 봐야 된다. 자, 수행과제. 메인 매출자료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 입력으로 해라. 자, 임대료 받은 것인데 영업수익이 아니고 영업의 수익으로 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요 무조건 11번. 자, 날짜는 여기 있습니다. 10월 30일. 자,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를 10월 30일로 해주시고 유형이 11번이 돼야 돼요. 11번. 품명에는 10월 임대료. 금액은 공급가액이 220만 원. 거래처는 오준 택배.
전자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대금을 외상으로 했어요. 혼합. 외상분계하면 안 됩니다. 혼합. 자, 부가세는 우리가 납부해야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고 상품 매출이 아니고 이거는 임대료다 그랬습니다. 임대료. 그래서 임대로 검색해 보시면 영업의 수익은 900번대 코드를 쓰는 거예요. 900번대. 904번 임대료 영업의 수익 220만 원. 내려와서 외상을 했죠. 네.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를 아직 못 받았으니까 뭐로 잡아야 돼요? 미수금 잡아야 돼요. 미수금. 미수금 120번이에요. 242만 원. 미수금 탭키. 미수금의 거래처는 오준택배가 맞습니다. 네, 이 문제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유형은 11번. 밑에서 상품 매출을 임대료로 900번대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로 고쳐야 되고, 그리고 외상으로 했어요. 임대료를. 그래서 미수금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미수금. 차변의 미수금. 자산 증가. 그런 문제를 안 내겠지만 혹시라도 여기가 우리 회사는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다. 문제를 만약에 그렇게 냈어요. 그럼 900번대 임대료로 하면 안 돼요. 400번대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 영업수익이 다 400번대거든요. 상품 매출이 401번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다. 그러면 요 900번대 임대료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임대료로 별도의 400번대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내진 않을 것 같은데 TAT 2급에서는 그렇게 냅니다. 그래서 TAT 2급은 그 문제, 그 회사의 설명이 그런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내요. 별이식품은 지금 이게 무슨 회사죠? 건강, 전복 이런 걸 파니까 건강식품 도소매하는 법인이네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는 걸로 문제를 내려면은 별이식품은 건강식품 도소매업과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다. 이렇게 문제를 시작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런 문제를 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으로 본다. 다음은 6번째 문제, 부가세 문제의 마지막 문제죠. 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입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확정신고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2월 1기 확정이 12월이 아니죠. 6월 30일 날 하죠? 아니야. 6월 30일 날 정리분계 해가지고 7월 25일 날 하죠. 7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를.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8월 한 24일쯤에 환급이 될 텐데 좀 빨리 받았네요. 8월 9일 날 환급을 받았다. 자, 수행과제 6월 30일에 입력된 일반전표를 참고해서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6월 30일 일반전표 물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참고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
환급세액은 미수금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수금의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고요. 미수금이 보통예금에 들어온 거래입니다. 한번 입력해 볼까요? 8월 9일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합니다. 자, 일반 전표 날짜는 8월 9일입니다.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이 되겠죠. 국민은행의 보통. 금액은 거기 거래 내역에 78만 2,550원입니다. 대변이 미수금이 되는 거예요. 미수금의 거래처는 세무서입니다. 세무, 서대문 세무서 78만 2,550원. (8월 9일) 날짜로 통장에 들어온 날짜로 이렇게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미수금 해주면 환급세액 입금되었을 때 회계 처리입니다. 자, 6월 30일 분계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 날짜를 6월 30일로 해보세요. 네, 요 미수금 서대문 세무서 78만 2,550원. 요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볼 때 시간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6월 30일 걸 뭐 굳이 봐야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 얘기예요. 안 보고도 여기 보니까 서대문 세무서 거래처도 나와 있고, 예, 돈 들어온 거 78만 2,550원. 요게 미수금으로 6월 말일에 정리됐겠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입력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이 자기 스피드를 알고 있으면 이것도 보면서 해도 내가 시간 남는다. 천천히 하시면 되고요. 급할 때는 속도를 내야 되니까 뻔한 것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를 다 했습니다. 7회 거. 네,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보았기 때문에 뭔가요? 이제 뭐 새로운 게 별로 없어요. 그쵸?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결산 문제 1번을 한번 해볼까요? 회계 처리가 누락됐다라는 문제입니다. 결산 시 소모품 미사용액이 150만 원임을 확인했으나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누락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회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마다 비용 처리했어요. 뭘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개정 과목으로는? 예, 소모품 B로 처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재고조사를 해봤더니 150만 원이 미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걸 누락시켰으니까 오늘 이걸 전표 입력하면 되는 거죠. 12월 31일자로. 그래서 요 150만 원을 가지고 그대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차변이 뭘까요? 맞아요. 소모품. 자산 잡아야 되니까. 대변이 뭘까요? 예, 비용에서 빼줘야 돼요. 대변, 비용 취소. 그래서 대변이 소모품 B입니다. 예, 잘 아시네요. 그래서 12월 31일자 일반전표, 12월 31일자 일반전표에 차변에 소모품 172번 150만 원, 대변에 소모품 B 800번대 830번으로 해야 돼요. 15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자산 증가, 재변의 비용을 취소시키면 된다.
네, 결산해서 요거 하나만 하고요. 그 밑에 2번 결산부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도요, 만약에 그 모의고사 7월까지 내가 집에서 다 한 번씩 풀어봐 가지고 시간이 더 있는데 내가 모의고사 1회부터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가 입력한 전표를 초기화 다 하고 싶어요. 초기화하는 방법 혹시 모르신다면요, 초기화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요 프로그램을 닫으신 다음에 그 백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다시 실행시키면 돼요. 그러면 초기화가 다 됩니다. 내가 입력한 전표 싹 없는 걸로 지워지게 돼요. 만약에 다운로드된 파일을 여러분 컴퓨터에서 못 찾겠다 그러면 여기 31i.com 홈페이지에 가서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돼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